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너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남자 초등학생이 이틀째 실종이 돼서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11살 이현준 군인데요. 이 군 가족은 어제 오전 11시에 이제 이 군이 집을 나가서 이유를 좀 생각해봤더니 문제지를 풀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이 군은 키가 155cm고요. 몸무게가 52kg의 체격이라고 해요. 실종 당시에 파란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가 일단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좀 좋은 소식이 빨리 들렸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인천 시민분들 중에 목격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노래는요. 마중물님이 신청하신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식 계정이 안내를 해드렸지만 저희 1주년 이벤트가 1시간 남았습니다. 네. 지금 1시간 뒤에 마감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해 주세요. 네. 이거 지금 켜 넣으시고 탭 하나 여셔가지고 거기 이벤트 참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효진님 인천 사신대요. 예. 네. 미라클님이 부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집으로 무탈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꼭 그리 될 겁니다. 하셨어요. 꼰춘 핀다님께서도 찾아야 할 텐데라고 걱정 남겨주셨고요. 위닝 JTV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정유현님이 시험 아무것도 아니니 어여 돌아와 하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댓글로 아까 김희준님이랑 이세희님 시험 보신다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요.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한성님이 어제 생일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채팅창에서 봤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축하를 못 드렸어요. 뒤늦게나마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제가 구독자님하고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경조사 다 챙기게 되네요. 마이클 죽수님이 미 대륙 횡단 중인데 버지니아에서 테네시로 이동 중이시래요. 진짜요? 와, 진짜 찐팬. 멋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걸 트신 거예요? 와, 감동인데요. 찐팬 이벤트 참여 안 하셔도 찐팬 인정하겠습니다. 네. 러블리이나님이 오늘 볼륨이 확 살았대요. 머리가. 감사합니다. 제가 살린 건 아니고 이제 또 해주시는 분이. 이선아님이 양윤경 기자와 성지영 기자가 닮은 것 같다는데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머리를 좀 많이 넘겼더니 삔 꽂았어요. 아리둥절님 머리 자른 건 아니에요. 삔을 꽂았을 뿐입니다. 예.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더 잘 캐치하셨네요. 신수기님이 프리데스크 출석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자, 이분들과 함께 첫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정치부 기자들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오늘은 임명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명현 기자가 저희가 일진, 말진, 잡진 다 만나봤는데 이제 여당 반장님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반장님. 네.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카메라를 보면 되나요? 조금 키 큰 카메라 보면. 예, 안녕하세요. MBC 임명현 기자입니다. 지금 정치팀에서 그 국회 여당 반장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프리데스크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정말 무한 영광입니다. 네, 지금 위닝 JTV님, 정유현님, 이산아님, 뭐 다 너무 안녕하세요, 장효진님, 위닝 JTV님이 정치권 기자가 제일 고생하다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마귀 호랑이님이 약간 키 큰 김태호 같은데 하셨습니다. 김범수 같다는 말. 김범수. 네. 저희 정치수다가 코너가 개업한 지 꽤 됐는데 왜 이제야 나오신 건지. 제가 참 뭐 후배들 너무 고생시키고 제가 이제서야 나와서 참 저도 면목이 없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놀아서 못 나온 건 아니고 그 반장이 이 시간에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주로 기사 데스크를 보고. 사실 이 시간 제일 바쁜 시간이네요. 또 이제 좀 마지막까지 좀 그 뉴스 데스크에 나갈 아이템을 조율하고 이렇게 뭐 톤 조절하고 기사 고치고 팩트 체크하고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못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좀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이제 임명현 기자를 청와대 출입 기자로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국회로 이제 옮기고 나서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가 그 청와대 출입을 조금 이제 2년 반 정도 이제 하다가 작년 8월부터 국회로 옮겼는데요. 뭐 같은 정치부라고는 하지만 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바쁜 건 비슷한데 좀 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할까요? 어쨌든 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님이 노래 잘 부를 것 같아요. 아, 관상이 또 그런가요? 아, 예. 네네. 어떤가요? 시키진 않겠습니다. 실제 실력을. 예, 네. 뭐 노래요? 노래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예전에 뭐 소시적에 그 성가대 같은 거 하고 교회 있고. 못 보셨네요. 예, 네. 뭐 요즘은 뭐 날라리긴 한데. 아. 아무튼 예. 네. 저 이제 사담은 그만하고 네. 이제 본격적인 정치 현안을 좀 살펴볼까 싶은데요. 주말부터 논란이 그러니까 요만했다가 눈덩이 좀 막 커졌어요. 오늘 드디어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제 그 윤석열 X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당직 근무를 하면서 그 장성철이라고 그 공감과 논쟁이라는 무슨 센터의 소장을 맡고 계신 야당 인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김무성 전 의원의 뭐 보좌관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윤석열 X파일을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분이 사실 그동안은 공개적으로 그 윤 총장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많이 해온 분이에요. 네네, 공개적으로 네. 뭐 종편이나 라디오나 여러 군 많이 나오는 네. 패널이거든요. 근데 봤는데 이거 의혹이 너무 많다. 음. 뭐 20여 가지 뭐 장모 무슨 뭐 와이프 무슨 뭐 본인 그래서 내가 이거를 봤는데 이 사람을 방어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사실상 지지를 철회하는 것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당 인사가 아니라 이제 야권 내부 뭐 이제 이분이 뭐 야당 당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신한국당 옛날에 공채 출신이고 네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 때 이제 뭐 비전 전략실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야권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글을 페북에 올리니까 주말 사이 이제 정가가 이제 좀 소동 그렇죠. 파문이 일었던 네.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던 윤 총장이 오늘 입장을 낸 겁니다. 네.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출처 불명의 괴문서다. 정치 괴문서다. 공작하지 네. 마라. 음. 요거 하나랑 두 번째가 나는 국민 앞에 거리낄 게 없다. 8년 동안 내가 검증 다 받았고 거리낄 게 없고 뭐 그동안 뭐가 있으면 나았을 거다. 이런 입장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집권당이나 어떤 국가 기관이 이 문서를 만들었다면 이건 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면서 뭐 좀 약간 무대응 기조에서 좀 강경하게 좀 돌파하는 쪽으로 치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 이 일이 사실 벌어졌을 때는 일절 대응을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지금 태세 전환이라고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태세 전환을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윤 전 총장이 그 지금 이상록 대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의 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본인의 입으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 그 대변인을 통한 메시지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 이상록 대변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안은 무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오후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입장이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갑자기 이제 하루 만에 무대응해서 뭐 무슨 불법 사찰이니 정치 공작이니 무슨 뭐 출처 불명의 괴문서라느니 좀 강경하게 이제 입장을 바꾼 건데 윤 전 총장이 보기에도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논란이 커진 상황 아닌가. 조금 이제 뭐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뭐 이제 정치 고관여층 사이에서는 뭐 그래도 뭐 알만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잘 모르시는 분이고 이제 이번에 좀 유명해지셨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의 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을 거다. 뭐 어느 정도 요동이 있더라도 좀 이게 증폭의 그 좀 리미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생각보다 이게 이제 좀 굴러가는 게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좀 커지니까 심상치 그리고 이제 않다. 예. 그리고 X 파일이라는 용어 자체도 뭔가 그렇죠. 조금 네. 호기심, 흥미를 좀 불러일으키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이대로 이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에 어떤 뭐 그걸 이제 위기감이라고 보면 위기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뭐 좀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뭐 좀 억울하다는 상황에서 뭐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좀 하루 만에 그런 대응 기조가 바뀐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괴문서다. 나는 검증을 이미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검증을 받았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진보 보수 양쪽 정권에서 이제 뭐 탄압을 받은 인물이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부각을 하는 거겠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면서 네. 이제 뭐 정부의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뭐 보복 인사나 이제 이런 걸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주지청장에도 가고 뭐 무슨 뭐 지방의 뭐 고검찰청도 가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으로 이제 영전을 했지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이 정부와는 이제 어떤 거리가 멀어졌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야권의 어떤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이런 상황을 나는 보수 정권 또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다 8년 동안 양쪽에서 탄압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뭐가 문제될 게 있었으면 이미 뭐를 문제 제기를 해도 했을 거고 뭐를 털었을 거다. 이제 뭐 이런 논리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논리를 좀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는 모르겠는데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검증받은 단계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정치인으로서 더군다나 이제 윤 전 총장은 이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뭐 국회의원이나 뭐 자치단체장도 아니고 바로 이제 대선 직행을 노리는 그쵸.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나 무슨 뭐 지방자치 단체 선거를 할 때도 이제 어떤 도덕성 검증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이제 관문 같은 것인데 그렇죠. 이제 윤 전 총장은 대선이라는 목표를 한 번에 노리고 있는 이제 어떤 잠재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뭐 법적으로나 혹은 이제 뭐 어떤 이 수사상에 뭐 노출될 부분이나 이런 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그런 부분은 본인이 느끼기에 없다 할지라도 이제 이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선출을 받을 때는 어떤 이제 국민 정서와 어떤 사회 상규에 근거한 그런 도덕성 검증도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이런 검증 부분도 이제 뭐 사실상 좀 시작이 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첫 단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뭐 엑스파일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 묘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문건의 이름이 좀 그렇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건이 실존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봤다는 사람이 예. 있는데 내용이 뭔지 누가 그렇죠.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그렇죠. 사실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석열 파일이라는 말은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입에서 이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이제 그때는 X 파일이라는 말은 아니었고 그렇죠. 네. 파일을 모으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송 대표의 워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야당에서 뭐 무슨 파일을 모으고 있다는 거냐, 무슨 뭐 또 정치 공작하려는 거 아니냐, 뭐 야당에선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옛날 뭐 이회창 후보 때 뭐 무슨 병역 그때 무슨 뭐 김대엽 씨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또 뭐 제2의 김대엽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또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송 대표가 무슨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든 파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뭐 우리 홍정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어떤 선출이 되려면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축적하는 차원이다. 그런 자료를 모으는 차원에서 한 얘기지 무슨 뭐 이렇게 뭐 약간 음습하고 그런 뭐 이런 약간 어두운 느낌의 그런 뭐 X파일 이런 거를 실제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여당에서는 해명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해졌던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장성철 평론가라는 사람이 내가 봤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이거 좀 심각하다. 내가 윤 총장을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 논란이 커진 사안이고 네. 네. 그럼 이게 과연 뭐 정말 실존하는 문건이냐? 뭐 그게 이제 진짜 뭐 기관이나 뭐 여당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뭐 그냥 정치 뭐권에 있는 주변에 누군가가 그냥 뭐 이런 뭐 문서를 누구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많이 SNS 이런 데서 돌고 있어요. 뭐 윤석열 X파일 이러면서 뭐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장난처럼 만든 것도 있고 정말 출처를 모르겠는 그런 괴문서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처음 봤다는 사람의 얘기가 중요하겠죠. 네. 그 장성철 그쵸. 소장이라는 네. 분. 이제 이분이 이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많은 매체에 출연해서 네.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거부터 일단 먼저 같이 보시죠. 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방어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윤석열 총장 측의 전력, 대응 방식 이런 걸 보면 방어가 힘들 것 같으니 대응 잘해라. 그런 차원에서 올린 거지.
하나의 문건은 아마 4월 말쯤에 작성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서는 6월 초에 작성된 것 같아요. 챕터가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의혹, 처의 의혹, 장모의 의혹, 이 챕터가 쭉 나와 있고 거기에 각 항목별로 의혹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이 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뭐 대충 몇 페이지고 챕터가 어떻게 돼 있고 각 챕터에 무슨 내용이 있고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존하는 문건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장 소장이 뭐 그 어떤 본인의 입수 경로를 뭐 정치권에 있는 자기가 신뢰할 만한 인사한테서 받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내가 받은 게 확실한 엑스파일이 맞다 뭐 또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달한 사람이 예. 작성한 건 아니다. 이런 예.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괴문서인지 아닌지는 뭐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뭐 어쨌든 현 상황에서도 좀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인 건 맞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장 소장이 추가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뭐 본인의 추정을 조금 더했는데 뭐 4월달 문서는 이제 기관이 만든 것 같고 뭐 문서의 뭐 형식이나 이제 네. 뭐 그런 걸 봤을 때 그 A부터 Z까지 뭐 윤석열 총장의 그렇죠. 뭔가 이런 걸 쫙 담았다는 그 예. 4월 문건은 예. 네. 그리고 이제 6월 문건은 이제 집권당이 만든 것 같다. 이제 뭐 정치적 이런 판단이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예. 네, 이렇게 추정하고 그게 이제 있군요. 뭐 본인의 추정이죠. 추정. 네. 네. 예. 아니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건에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 정도로 얘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 공개해서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성철 소장의 설명은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담겨 있지만 검증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본인 차원에서 공개를 하면 무슨 뭐 국회의원이라 면책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제 어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뭐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대응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그게 확실하게 검증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국회의원이라면 무슨 상임이나 뭐 본회의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다가 국민의힘에다가 좀 뭐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좀 관심을 보인 지도부한테 아 이거 좀 검토 좀 해봐라.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사자들은 그럼 당신이 공개하지 왜 나한테 공개하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핑퐁 싸움을 좀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아.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뭐 어쨌든 야권 후보 대선 후보로서 입당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차에 사실은 그렇죠. 뭐 국민의힘 분위기는 완전히 뭐 막 뭘 쑤셔놓은 것 같은 분위기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정도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국민의힘 입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윤 전 총장을 뭐 기다리고 있다는 등 약간 이제 좀 그런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았는데 네. 어떤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엑스파일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좀 이따 말씀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뭐 그 대변인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정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하면서 좀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좀 냉각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 보면은 그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국민의힘의 어떤 이준석 대표를 축으로 하는 대응이 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위원,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집단을 축으로 하는 대응이 있는데 일단 이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이쪽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거는 윤 전 총장이 아직 우리 당원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야권의 큰 지부로서 방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윤 전 총장도 뭐 이제 입당도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다. 천천히 들어와도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뭐랄까요? 좀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네. 엑스파일? 그 뭐 중요한 내용이면 뭐 문제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뭐 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윤 전 총장을 검찰총장 때부터 검증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뭐 문제 될 만한 거 있으면 진작에 검증했겠지. 근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잖아. 그 엑스파일이라는 거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닐 거야. 아직 우리 국민의힘이 당 입장에서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치 공작이다. 이제 이런 가능성에는 뭐 아주 닫은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그쪽으로 확 기운 것도 아닌 거죠. 뭐 해프닝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이쪽
이 올드한 이쪽 김기현 원내대표 상대적으로 이쪽 그룹에서는 공작이다. 이준석 대표는 뭐 공작일 수도 있는데 그거 뭐 해프닝일 수도 있어. 아직 뭐 조금 더 지켜봐도 돼. 이제 그냥 이런 약간 결이 다르네요. 좀 결이 다른 상황. 네. 자,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일이 많는데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혹시 엑스파일 내용 조금이라도 어떻게 들은 거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제부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SNS나 이런데 좀 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우리 후배가 올린 엑스파일이라는 거를 봤는데 이거는 뭐 너무 명백한 장난이더라고요. 아. 예, 이거 너무 명백한 장난인데 그냥 이거는 이거는 좀 예, 그냥 보고 해프닝성. 보고할 가치가 없다. 아. 예, 보고할 가치가 없다. 그 오늘 올린 것도 하나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근데 어떤 무슨 이 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에는 너무 좀 거칠고 내용이 예, 사실 뭐 이런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누구도 만들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것만 예, 뭐 좀 예전 정리해도. 언론 기사 찾아보고 뭐 음. 장모가 뭐 부정 수급 혐의로 뭐 재판 받고 있는 상황, 뭐 또 와이프분이 무슨 뭐 주가 조작 이런 걸로 뭐 수사 받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거 이제 뭐 언론 기사 검색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폼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돌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네. 뭐 찌라시처럼 뭐 돌고 퍼질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설령 이거를 진짜라는 거를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장성철 소장 본인이라는 분이 이게 내가 본 게 맞다라고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좀 보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네. 실제로 오늘 일부 SNS에 돌았던 버전을 어떤 기자들이 이제 장 소장한테 보내주면서 이거 당신이 본 게 맞느냐라고 오. 했는데 본인 내 본 게 아니다 이렇게 뭐 부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알면서 모른 척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네. 예. 자, 대변인도 열흘 만에 사퇴를 했던데요. 이거는 또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이 그 이동훈 대변인이라고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네. 대변인을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임명한 지 열흘 만에 그러니까 이틀 전인 지난 일요일에 이제 사퇴를 한 겁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뭐 적지 않은 기자들이 아직 눈도 뜨기도 전에 그 기자들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공지를 해가지고 본인 네. 뭐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사퇴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뭐냐 이제 또 그 다른 대변인이 또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정치 입문을 아직 안 하셨지만 대변인을 2명을 두고 있었는데 오, 또 네. 다른 동아일보 출신 대변인이 좀 추가 설명을 한 게 뭐냐면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 다른 대변인은 건강상의 이유.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아쉬운 마음에 사의를 수용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좀 정치권에서 좀 일반적으로 있는 좀 표면적인 설명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진짜 이유는 뭐냐? 좀 뭐 이런 관측이 많죠. 이제 그 메시지 혼선을 좀 여러 번 일으켰는데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동훈 논설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그 진행자가 그럼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윤 총장 국민의힘 입당 시사, 기자 시사. 뭐 입당 방침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뽑아서 기사 쓸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렇게 기사가 올라가고 보도가 된 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안 돼서 이동훈 대변인이 윤 총장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자신의 라디오 발언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윤 전 총장이 또 다른 매체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서두르지 않겠다.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자들은 또 그 여기서 윤 전 총장이 그 매체 기자에게 쓴 경거망동이라는 워딩이 대변인을 질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논란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열흘 만의 사퇴는 이 사건과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게 순서를 보면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연기론 지금 상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제가 지금 최고위원회가 이제 5시부터 열려서 진행이 됐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끝나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결론을 낸 건 아니고 한 80% 정도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80%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당원이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6개월 전까지 이제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토대로 대선 기획단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최종 보고를 하면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방향은 181전이라는 것에 방향을 둔 그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약간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좀 후보진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입장을 좀 내놓긴 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네, 나눌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매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론회장이 마련이 되고 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제 의총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위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정당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당 지도부가 좋은 결론을 잘 도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등 국면에서 통 크게 받아주면 뭐 대범하다 또 포용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제가 이제 하수는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전술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서 있는 토론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의사 결정은 저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약간 입장이 다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발언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이 커질수록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정세균 전 총리 쪽과 이제 또 이낙연 전 대표 쪽과 이런 이제 가까운 의원님들 만나보면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선 연기될 건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내가 당의 갈등을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이 당을 구하겠다. 구당 어떤 이런 심정으로 결단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관측을 아직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오늘 이 지사 입장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나온 입장들 봤을 때 이 경선 연기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확고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뤄도 된다. 미뤄도 나한테 유리하다. 내가 이제 그런 결단하는 모양새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미뤄도 내가 유리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2번의 약속을 깨지 않았느냐. 총선 때 그 비례위성정당 안 한다던 약속을 깼고 창당을 했고 그리고 지난 재보선 때도 원래 이제 그런 고유 당 소속 공직자가 그런 도덕성 문제로 이제 선거가 생기게 되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걸 이제 당원 당규를 고쳐서 냈잖아요. 이제 그 두 부분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또 이렇게 당이 어떤 약속을 어기는 모양새를 만들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이런 일관된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당도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계하고 비이재명계하고 당원 해석을 두고도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선 후보 선출을 180일 전까지 한다 이런 문장이 있고 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경선 연기를 상당한 사유가 지금 현재 있다고 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지금 있다. 아니 9월 초까지 뽑아야 되는데 7, 8월 휴가철 아니냐. 누가 민주당 경선에 관심 갖냐. 지금 재보선도 흥행을 못했고 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데이트 쳤는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또 무관심 속에 진행되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상황이고 이제 비대면 어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무슨 그런 어떤 좀 오프라인 투표라든가 무슨 뭐 연설회라든가 뭐 토론 이런 것도 좀 제한이 있고 이제 뭐 또 국민의힘보다 빨리 하니까 그렇죠. 관심을 우리가 또 네. 좀 이렇게 좀 국민들의 관심이 좀 늦게 뽑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한 사유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아니 그게 왜 상당한 사유냐 몰랐냐 지금 이 지금까지 상황이 뭐 180일 전까지 하면 9월까지 뽑는 건데 그럼 7, 8월 휴가철인 거 몰랐냐 뭐 코로나 뭐
계속될지 몰랐냐 이제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이제 이 해석이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좀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결정하는 모양새인데 이것도 뭐 좀 전에 좀 확인한 얘기로는 결국 최고위원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좀 이제 그 180일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치수다 오늘 임명현 기자 함께했는데 역시 반장님 나오시니까 그러니까요. 명쾌하네요. 예. 네. 당신을 정치수다 공식 수다맨으로 임명합니다. 아, 제가 임명현 기자는 임명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예, 저도 꼭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예, 너무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벌써 오늘 야근인데 아니 오늘 어떻게 원래 30분을 오픈인데 하지 이러면서 왔는데 예. 금방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하여튼 예, 네.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또 또 다음 후배들 기회에. 또 나온 다음에 또 적절할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와 함께 천천히 아이고. 떠나보겠습니다. 네. 사실 임명현 반장님께서는 호시탐탐 이 자리를 노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호시탐탐, 호시탐탐. 호시탐탐 그 후배들을 보낼 때마다 항상 본인이 하고 싶다고 오. 하는데 항상 후배들 그 모니터링을 드디어. 해주면서. 네네. 근데 목소리가 저 원래 좋은 줄 알았지만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그냥. 잘 가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야근이라서 사실 좀 오픈데 이 자리 그렇죠, 일부러 또 이제 정치도 너무 바쁜 시간이어가지고 네. 반장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나와주셨습니다. 다 이제 후배들 보라고 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그 오프에도 일하는데 니들도 일해라 뭐 이런 거 아, 아니었어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야. 아, 역시 팀장이 보기에는 해석이 다르군요. 그럼요. 네. 그 오늘 그 이벤트가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까? 네, 30분 남았죠. 이제. 30분 남았나요? 네. 네, 그러네요. 끝납니다. 네네. 그래서 빨리 많이 좀 지튼생님이 지원해 님들 주시고. 오늘 8시까지니까 빨리 참여하세요라고 네. 댓글 네, 남겨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상품이 대단합니다. 머그컵도 있고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드리니까요. 꼭 아리둥절님이 참여 컵 부탁드립니다. 깨졌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상품이 대단하죠. 네. 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렇죠. 자, 오늘 뭐 저희 큐시트에 단독 기사가 오늘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독이 쑥 하더라고요. 많은데 오늘 정동훈 기자, 국방부 출입하는 정동훈 기자의 단독 기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보도했던 그 공군 이중사 사건 네. 관련해 가지고 군 경찰을 영내 군 경찰을 폐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군사 경찰이라는 게 저 오늘 물어봤어요 정동훈 기자한테 이게 혹시 헌병을 얘기하는 것이냐? 밀리터리 폴리스 MP 맞대요. 근데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왜요? 헌병이라고 요새 안 한다면서요? 일제 잔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군사 경찰, 군 경찰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네. 그걸 이제 그 영내에 있는 거는 폐지하고 이걸 이제 총장 직속으로 이제 옮기는. 네. 그래서 뭐 수사에 대한 불신 해소, 그다음에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국방부의 어떤 그 방침인데. 좋아져야 될 텐데 네, 참. 네. 근데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장성급 지휘관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게 뭐랄까 일사불란한 부대 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부대 안에 군 경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MP가 있으면은 좀 사실 무섭잖아요. 군대 있을 때 네. 그런 느낌 있었죠. 약간 좀 쎄한 분들이 보통 MP를 볼 때 뭔가 좀 긴장되고 다가가기 힘들고 예. 그래서 좀 일사불란한 부대 관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도 단독 기사인데요. 네. 저희 경제팀에서 그 하나은행이 자영업자에게 정부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뭔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꺾기 그러니까. 뭐 이걸 했다고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하나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그 직원의 어떤 잘못이지 우리가 한 건 아니다. 본사 지침은 아니다. 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상의 본사 지침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지점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런 꺾기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이걸 잘하면 그렇죠, 높은 그렇죠. 점수를 받을 수 네, 있다. 네, 그러면 네. 뭐 결국 본사가 지시를 내린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래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직원 탓으로 돌리는지. 아이고. 꼬리 자르게 하는지 예. 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또 화제가 됐던 뉴스이죠. 아우. 그 제가 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새우튀김을 판매한 그 분식집 그 주인께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뭐 조회수가 한 280만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많은 분이 보고 네. 분노하시고 했는데 네. 쿠팡이츠가 이제 오늘 발표했어요.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네. 앞으로는 그 갑질을 하는 고객들에 대한 어떤 대응팀을 만들어서 좀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김세진 기자가 좀 후속 보도를 이어가는데 오늘 기사에 나온 사례도 굉장히 좀 황당하긴 해요.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배탈 났다고 18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180이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또 플랫폼 사업자 제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방에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중간에서 오히려 또 그 자영업자분에게 또 상처를 주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네. 네. 다음 주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네, 네. 김세진 기자는 저희 가족이죠. 예, 항상. 또 하나의 가족. 김세진 기자는 나오라고 하면 꼭 처음에 빼요. 아. 빼는 듯 하는데 꼭 나와.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잔정이 많은 어떤 기자다. 저는 후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채팅을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소소한 날에란 분께서 땡땡을 탈퇴하셨다고 하셨네요. 아, 네. 네. 마이크 송님도 탈퇴 완료하셨고 네, 네. 황금호빵님도 불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쿠팡 사태를 보면서 그 물류센터도 그렇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소비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클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이 쿠팡이라는 게 우리는 뭐 많은 어떤 뭐 서비스 혁신을 가져오긴 했지만 결국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부분이 쓰러졌다고 하는데도 계속 전달만 해달라고 기계적으로 그렇죠, 그 그렇죠. 직원이 네, 물론 네. 그 직원도 매뉴얼대로 행동한 거겠지만 지금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조금의 인류에도 네, 볼 네. 수 없는 그 기계적인 전달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뭘 위해서 이런 장사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자막 하나만 올려주세요. 그 예. PD 수첩 자막. 오늘 PD 수첩에서 그 전두환 씨의 차명 재산에 대한 보도를 할 텐데 네. 그 손주들이 10대 때부터 거의 뭐 서교동 이런데 뭐 그 건물주였다고 그래요. 아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를 하니까 좀 보시면은 좀 많이 좀 네. 화가 나실 겁니다. 네. 아주 연두부 엄마님께서 글이 소개되면 잘 때까지 기분이 날아가신다고 하는데 소개됐으니까 오늘 밤도 푹 주무시고요. 네, 푹 주무십시오. 예. 네.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